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유가 때려잡기와 그리고 상원의 부양책 통과 이 두 가지가 기대가 됐었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완전히 바뀐 악재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일정 포인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 마감하고서 저녁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믿었던 호재 상황이 이번 주 증시를 좀 설레게 해줬었는데 기대감으로 좀 부풀어 오르게 해줬었는데 그것이 다 반납이 됐다라는 겁니다. 상원에서 보시다시피 47대 47로 해가지고 부양책 통과가 실패가 됐고 오늘 오전 중에 재투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민생 안정 쪽으로도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1차적으로 민주당이 태클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기업 구제금융이나 뭐 노동자 보호 같은 건수 그리고 이외에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났던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 이런 것 등등 복지 쪽으로도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이거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부양책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경기 침체, 미국 증시의 폭락 혹은 더 안 좋은 상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한테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고 부양책 반대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전망인 거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건 공화당이건 부양책 통과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간까지 지금의 변동성이 지속될 거라는 거. 오늘처럼의 이제 급진적인 하락은 아니겠지만 서킷 브레이크가 또 걸리는 상황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은 열어놓고 봐야 돼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가 상황입니다. 이번에 뭐예요? 트럼프가 전략 비축유 카드를 꺼낸 다음에 그 카드도 먹히지 않자 또 한 번 사우디랑 러시아가 잡음을 일으키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유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우디가 뿔을 냅니다. 어떤 거? 마이너스 유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너 죽고 나 죽자 판이 된 거에서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치킨 게임을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유혈 사태예요, 유혈 사태. 국내에서 뭐 티몬, 쿠팡, 위메프 같은 종합 유통사의 유혈 사태가만큼이나 좀 재밌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국내에서도 티몬, 위메프 그리고 쿠팡이 전쟁을 하는 거는 3사 중에서 A, B, C 중에서 하나라도 죽어나가게 되면은 한쪽에서 가져가는 그 죽어나가는 쪽에서 가져가는 부분을 양분해서 나눠 먹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적자 전환이 해소가 됩니다. 적자 상태가 해소가 되면서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최대의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유가 전쟁도 결국에는 끝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우디도 역시나 원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해온 이제 부유한 국가고 러시아는 원유는 아니겠지만 사우디만큼은 아니겠지만 천연가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득을 보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미국은 둘 다 지고 있으면서 세계 패권 국가로서 세계 군사력 1위 국가로서 어느 한때라도 포기했던 적이 없죠. 근데 이번에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우디가 이렇게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완전히 땡깡 수준이죠. 반찬 투정. 반찬 투정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1달러 선
이탈해가지고 다시 한번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카드가 꺼내지고 있는 거고, 그 카드는 요겁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40년 만에 원유 감산에 나서나, 이제 오펙 국가와 함께 감산 합의에 들어가면서 유가 관리에 들어가냐,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중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국제유가도 반등이 나왔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띠면서 장중에 미증시도 소폭의 낙폭 축소를 진행했었고, 한국 증시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반등을 했었죠. 근데 아쉽게도 이 부분이 다 기대감일 뿐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안 따라줬었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히나 오늘의 상승은 어떤 것이 가장 컸었느냐? 개인들만 순매수하는 모래성 쌓기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장 막판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역시나 계속해서 변동성이 따를 시장인 거고, 오늘 미증시가 뚜렷한 결과물, 이제 호재 상황을 가져오지 않고서 단순하게 그냥 양봉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는 어떻겠어요? 갭상승 출발 후에 또 음봉으로 롤러코스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로 무언가가 해결이 돼가지고, 무언가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무언가 요거요. 부양책이 통과되던가, 재투표가 추진됐는데 통과가 되던가, 아니면은 미국이 감산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 반응을 유도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유효한 반등이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갭상승 출발 또는 보합권 출발하더라도 양궁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면은 외국인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에 걸쳐서 나타날 이슈입니다. 나타날 호재라는 거고, 이러한 변동성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확인이 됐는데 코스피 15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기금이 조금씩 간을 보고 있어요. 담는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최근에 담는 거는 무엇이다? 주가 방어용, 관리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담는 것이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연기금이 하듯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듯이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주의를 드리자면은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저점이라고 확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용으로 빚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큰일이 생길 수 있다. 언제 또 이런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얌전하게 반등 잘 해주다가도 쏟아질 수 있는 게 3월 이후의 증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장기적 관점을 보더라도 신용은 지금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언제 쓸지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이 아니라서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현금으로만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변동성이 이거 비트코인만큼이나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점 출발하게 되면 인버스, 저점 출발하게 되면 평소에 봐놨던 종목이나 아니면은 레버리지,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단기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입맛에 맞게끔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가 돼버렸어요. 뷔페 같은 시장이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슈들 업데이트 되는 대로, 호재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글이랑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구간 롤러코스터 장세 지속입니다. 고생 많으시겠지만 힘내서 조금 더 버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그리고 식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다음번 영상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